인삼하면 떠오르는 곳이 있죠. 바로 충남 금산군입니다. 그런데 금산이 인삼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약초도 유명하고요. 깻잎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청정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품고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김준호 앵커는 금산 가보셨어요? 너무 정색해서 물어봐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또 이제 군복무를 이제 충남 지역에서 하다 보니까 금산은 뭐 당연히 들러봐야 되는 곳이죠. 인삼 맛보러 가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인사이드 스토리를 통해서 금산의 모든 것을 전해드리겠죠.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금산군수 박범인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금산의 금이 금은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비단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단고을이라고 금산이 불리는데 예. 사실 이제 보시는 분들은 금산 알고는 계시겠지만 자세히는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 직접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금산은 아름답고 신명이 넘치는 생명의 고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산의 금자가 비단 금자고요. 또 금산을 흐르는 금강의 금자도 비단 금자입니다. 고려시대의 유명한 문인 이규보 선생님은 들어갈수록 그윽하고 마치 다른 나라의 별천지를 밟는 것과 같다는 찬사를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알려지신 만해 한용운 선사께서는 이 경치를 보지 않은 사람은 감히 천하의 명성을 논하지 말라라고 금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칭찬을 하셨습니다. 비단금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산이란 이름의 유래도 어떻게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금산구는 이제 백제 시대 때부터 기록에 나옵니다. 예. 이때는 이제 진내군이라는 그 명칭을 가졌는데 진내가 무슨 뜻이냐면 금산에서는 길다 소리를 사투리로 질다고 그럽니다. 내는 이제 하천을 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긴 하천을 가진 고장이다. 그래서 진내군이라고 했고요. 고려 현종 때인 1012년에 금계군으로 이름이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하천을 가진 고향이다.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태종 때인 1415년도에 이제 금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말 금산에서 나고 자란 금산 토박이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금산 고등학교를 일단 졸업하시고 예, 예. 또 금산군에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요. 그때 예전의 금산과 지금의 금산은 확실히 좀 많이 달라졌겠죠. 예, 이제 제가 철들고 이제 자랐던 시기가 네. 1960년대에서부터 70년대거든요. 예. 그때 금산은 정말 대단했죠. 인구가 1974년도에 13만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삼으로 풍요를 누렸기 때문에 네. 전국의 군 단위 중에서 인구 대비 대학생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고 네. 굉장히 좀 발전하는 그러나 번성하는 도시였는데 인구가 좀 많이 줄어들고 좀 노령화가 되면서 지금 활력이 좀 많이 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지만 지금 그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쪽으로 어떤 그 삶의 목표를 가졌다면 지금은 정말 그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여유롭게 건강을 찾으면서 자신만의 가치 있는 삶을 이제 살고자 하시는데 금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그런 삶을 살기에 굉장히 적합한 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역을 활력을 좀 되찾으려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면 예.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예. 정치인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계기는 뭐였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3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했어요. 네. 12개의 그 국가 보조 사업을 하나로 모아서 추진했던 금산 다락원이라고 있거든요. 예. 여기에 이제 스포츠센터, 문화원, 보건소, 문예회관, 노인회관, 청소년회관, 장애인회관, 여성회관, 농민회관 이런 게 있거든요. 이 건물을 짓는 일을 주도로 했는데 이게 그 2005년도에 대한민국 건축상을 좀 받았고요. 많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추진됐던 기저구 도서관 그 1호를 우리 금산군에 유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굵직굵직한 일들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들, 그러니까 키워온 역량 이것을 지금 조금 다소 이제 그 발전의 침체를 겪고 있는 우리 금산군의 발전을 위해서 쏟아부어 보자 이러한 그 결심을 하고 정년을 6년 남긴 상태에서 퇴직을 하고 이 정치 일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예. 인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이 재배농법이 세계 농업유산에 등재될 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데,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인삼이 사실 그 많은 곳에서 재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삼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요즘에 탑 티어라고 하는데 예, 예. 제일 윗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 한 3가지 정도 꼽아주시죠. 예. 금산의 그 전통 인삼 농업이 2015년도에 대한민국의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고요. 예. 또 2018년도에는 UN 식량기구의 세계 중요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제 국제적인 권위를 인정받았거든요. 근데 금산에서 왜 이렇게 그 뛰어난 인삼이 그 생산되느냐? 그래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토양이 그 인삼을 좋은 인삼을 재배하기에 아주 적지인 것 같습니다. 역시. 오. 예. 그다음에 이제 큰 일교차인데요. 일교차가 크게 되면 식물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 생존 본능을 발휘해서 이제 어떤 특정한 물질을 이렇게 뿜어내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좋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1500년의 역사를 자랑하면서 축적한 뛰어난 재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최고의 그 품질로 인정받는 금산 인삼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금산의 인삼 축제는 예. 뭐 사실 모르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올해로 41회를 맞이하는 그렇습니다. 네, 예. 금산 인삼 축제인데 올해는 세계 축제로의 변신을 꾀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금산 인삼 축제가 1981년도에 시작이 돼서 이제 40년의 역사를 축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전국 최우수 축제 5연패를 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06년, 2011년, 2017년 이렇게 3회에 걸쳐서 세계 인삼 엑스포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형 문화관광 축제로서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작년도에 최초로 관람객 100만 명을 넘겨서 103만 명의 관람객들이 오셨습니다. 와. 그리고 또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최초로 1000억을 돌파해서 1088억 원을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또 1000만 불의 국제 교역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축제부터는 세계 축제로 이름을 붙여서 이제 개최를 하는데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흘간 그 엄마 행복하세요를 주제로 해서 금산 세계 인삼 축제가 펼쳐지게 되는데 금산 인삼이 우리 엄마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를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는 5개의 효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화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로를 빨리 회복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면역력과 기억력 그리고 항암력을 키워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컨셉을 가지고 또 누구나 세계인들이 누구나 설명 없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이제 게임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예. 네. 이제 여기에 뭐가 이제 결합이 되냐면 로봇, 그다음에 인공지능, 그다음에 드론, 그다음에 태권도 이런 게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삼 로봇하고 그죠? 피로 로봇하고 싸움을 격투를 시키는 거죠. 오. 누가 이기겠어요? 인삼 로봇이 이기죠. 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네. 인삼이 이제 그 피로를 이길 수 있다. 뭐 이제 이런 그 메시지를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축제의 3분의 1은 인삼을 원료로 하는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로 우리가 또 채울 생각입니다. 예, 예.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름난 뭐 최고의 그 셰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분하고 함께 정말 우리가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그 인삼 요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예. 건강과 맛을 선물해 드릴 이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예. 오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사랑과 우정의 아름다운 추억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이 축제 이름을 미리 좀 입수를 하고 오시면서 그 금산 인삼으로 만든 네. 그 금산 제품을 하나 갖고 오셨더라고요. 오. 네. 저희 어머니 행복하게 해드리려고 쭉 챙겨놨는데 아마 엄마 건강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축제에 많이 금산을 찾지 않을까 또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코로나 지나면서 면역력 많이 떨어지신 분들 많잖아요. 금산 인삼 축제에 가서 면역력도 한번 네, 올릴 수 있었으면 예, 좋겠습니다. 어머니 기다리세요. 갖다 드릴 테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금산하면 인삼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예, 예. 인삼이 전부가 아닙니다. 약초가 또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뭐 읍내 거리만 걸어도 곳곳에 정말 다양한 한약재들이 질비해 있다고 하는데 예. 실제로 이 약초 시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인삼은 그 하나만 드셔도 몸에 좋지만 또 네. 다른 약초하고 결합이 됐을 때 더 다양한 이제 건강 기능의 효과가 있게 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금산 인삼 시장에 약초 상가들이 이렇게 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무려 280여 개의 약초 상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산의 인삼 약초 시장에 오시면 정말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인삼 약초를 구입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내 건강 챙기는 데는 금산이 최고인데요. 그렇습니다. 약초에 인삼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아직 젊어서 이렇게 인삼을 많이 접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저희가 또 이제 술 한잔 하면은 꼭 먹는 음식 있잖아요. 감자탕. 감자탕에 저는 그 깻잎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죠, 그렇죠. 금산이 전국 깻잎의 30% 생산지. 예, 그렇습니다. 와, 토양이 좋아서 이제 깻잎도 굉장히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깻잎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는 얘기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 작년도에 6억이 부족한 700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694억의 매출을 올리면서 예. 이제 우리 금산이 또 깻잎의 챔피언에 이제 등극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 추부 깻잎의 특징은 잎이 두텁고요. 네. 향이 진하고 또 날씨가 서늘해지면 깻잎의 뒷면에 자세하게 이렇게 새겨지게 됩니다. 오. 가락동 시장에 가면 20% 내지 30% 가격을 더 받습니다. 이게 품질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이런 네. 걸로 봐서는 금산의 토양과 기후가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여건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또 정말 그 기능을 잘하고 있는 산지형 농산물 유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그냥 깻잎을 따서 내놓기만 하면 다음 날 바로 현금이 입금되는 이런 정말 훌륭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금산에 이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깻잎 농사를 짓게 되면 쉽게 기술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또 바로 이제 고소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귀농귀촌 인구가 15%나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산은 오히려 3.2%가 늘은 1,688명이 오셨거든요. 또 앞으로 이제 그 깻잎 산업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 스마트 농법을 확대를 하고 또 난방비 때문에 그 전기 요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아주 초절전형 난방 시스템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해서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좀 잘 되면 정말 그 부족한 일선을 좀 극복하면서 좀 저비용으로 좋은 깻잎을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뭐 지금까지 1타 강사의 역할을 해주셨다면 이제 문화해설사, 관광해설사의 롤을 드리도록 할 텐데 예. 금산하면 뭐 아름다운 동네로 유명합니다. 어떤 아름다움 먼저 꼽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금산이 아름답다라는 카피를 만들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 금산이 아름답다 하면 이제 세 가지 아름다움이 있죠. 자연이 아름답다, 네. 사람이 아름답다, 문화가 아름답다.
우리 금산에는 무려 3,200개가 넘는 산봉우리들이 예. 정말 근중 원경에 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산의 형태라든지 스카이라인이 황금 보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무려 178개의 하천이 금산을 흐르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제외한 177개의 하천은 네. 모두 우리 그 금산에서 발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과 강이 정말 아름답게 어우러진 금산강산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아름다운 사람들인데 금산 분들이 정말로 순박하고 인심이 좋습니다. 우리 금산에 보면 효자 이야기라는 책자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금산의 효자만으로 한 권의 책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한 효자들이 많이 나왔고요. 또 이제 한때는 그 경찰서에 유치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근데 유치장에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때는 그 경찰서에 백기가 올라갑니다. 전국에서 백기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동네 네. 우리 금산 경찰서였습니다. 유치장에 팔이 날리는 동네. 그래서 이렇게 이 나태주 시인이 금산 사람들을 칭송한 시가 있습니다. 예.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제목은 금산의 가면입니다. 금산을 바라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눈빛이 맑아진다. 거기 산빛을 닮아 강물을 닮아 외롭지만 아름다운 사람들 오늘도 살아가기 때문이다. 이 시로 다 금산 금산에 사람들을 가면. 소개해드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910년도에 우리가 일본에 나라를 뺏겼을 때 전국에 있는 수령 중에 유일하게 자살로서 항거하고 울분을 토했던 홍범식 군수가 계십니다. 네. 이렇게 훌륭한 분들의 애국 충절의 혼이 또 우리 금산에 서려 있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또 독특하고 흥겨운 민속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금산 농악입니다. 금산 농악은 정말 빠르고 힘차고 경쾌한 가락을 자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원들 모두가 상문을 돌리는 아주 독특한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농바우 끄식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기우제인데 네. 그 농바우가 굴러 떨어지면 천지가 개벽한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천지가 개벽한다는 것은 하늘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가뭄이 들면 그 동네에 이제 그 주부들이 농바우에 동아줄을 메고 당기면서 동해바다 용왕님 비를 내려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축원을 합니다. 기원을 하면서 만약에 우리의 소원을 안 들어주면 우리가 저 농바우를 굴려 떨어뜨려서 천지 개벽을 하고 하늘의 주인을 바꾸겠다는 아주 도전적인 의지가 담겨 있는 민속이거든요. 네. 이렇게 좀 도전적이고 진취적인 그 의미를 담은 민속이 또 우리 금산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네. 와, 금산의 매력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네. 그런 금산은 정말 또 다양한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네. 곳이기도 한데요. 네. 소위 말해 좀 뜨고 있는 관광지 네. 어딘가 했더니 월령산 출렁다리 네, 예.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월령산 출렁다리가 있는 그 지역의 이름이요. 취병협입니다. 취병. 풀을 취자에 병풍 병자에 협곡할 때 협이거든요. 그러니까 푸른 병풍을 들은 것처럼 아름다운 협곡이라는 이야, 뜻인데 예. 그 정말 멋진 절벽 아래를 새파란 금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정말 그 천하의 절경인데요. 네. 그 위를 275m의 출렁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강을 가로지는 국내 유일의 출렁다리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2022년도에 이제 그 개설을 했는데 한 80만 명의 관광객들이 좀 다녀갔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군정의 책임자로서 어떻게 하면 더 안전하게 관리할까? 그냥 오신 분들에게 좀 불편을 좀 덜어드리도록 예.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문제라든지 이제 이런 일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금산이 마치 그 무협지에 나오는 신비로운 그런 지역 같은 취병협의 월영산 뭐 이런 단어들조차도 굉장히 멋있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시죠. 관광지. 소개할 게 너무 많죠. 제가 먼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서 꼭 그 들러보실 것을 권유하고 싶은 것이 보석사 은행나무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23그루가 있거든요. 예. 근데 금산에 우리 2그루가 있습니다. 보석사 은행나무 1138년에 수령을 가진 천연기념물 365호고요. 또 1400년 된 요광래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예. 네. 여기에 오셔서 생명의 고향 금산의 기운을 좀 듬뿍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키셨던 700의사를 잘 기리고 있는 700의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2폭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손꼽히는 남이자연휴양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말씀드렸던 금산다락원, 이것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건축가 장쉘 빌모트와 함께 만든 정말 그 건축의 작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그 금산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군수님이 대단한 게 저희가 저 오른쪽에 판넬 하나 준비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금산에 꼭 가볼 만한 관광지를 빼곡하게 해놨는데 야 이거를 보시지도 않고 그냥 하나하나 다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저는 이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앞서 이제 보석사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태고사도 있고 신안사도 있고 절들이 그렇게 많아요. 예, 절들은 보통 이제 사찰은 보통 이렇게 조용하게 느끼면서 걷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팁 좀 전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태고사가 있거든요. 태고사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에 원효 대사가 창건한 절인데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이 터를 발견하고 원효 대사가 4월 동안 춤을 췄다고 그래요. 그다음에 보석사에는 거기가 한 2km 정도가 되는데 네. 나무로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기운을 받으시면서 산책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신안사라는 절이 있어요. 네. 여기는 몸이 편안하다 해서 몸신자의 편안을 안자를 쓰거든요. 예. 이곳에 오셔서는 몸과 마음의 평안함을 좀 찾으시면서 자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시간 가질 수 있고 그 인근에 300만 평의 산벚꽃단지가 있기 때문에 예. 봄에는 이것과 함께 같이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군수님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놓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수많은 관광지를 천천히 즐기려면 네. 배가 든든해야 돼요. 그렇죠. 아, 예, 예. 근데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금산이 이제 어죽이 좀 유명하다고 예, 그렇죠. 들었는데 많이 드세요?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어죽은 금강변에 있는 그 식당에서 이제 민물고기로 만든 그러니까요. 그 요리거든요. 예. 당연히 어죽 많이 먹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냇가에 가서 물고기 잡아서 어죽을 많이 끓여 먹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죽도 잘 끓입니다. 그래서 두 분 만약에 금산에 오시면 직접 끓여주시는 제가 직접 거예요? 제가 어죽을 끓여서 대접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추부 지역에 가면 추어탕이 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면 쪽에 가면 이제 한우거리가 또 유명하고요. 한우까지 있어요. 그래서 금산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먹거리로 건강과 맛을 이렇게 동시에 즐길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배가 좀 고픈다. 네. 근데 인삼하면 금산이고 금산하면 인삼인데 인삼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요. 이 인삼이 보양으로 먹는 약재뿐만 아니라 예. 음식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고 평소에 얘기를 하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 약식 동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음식이나 약이나 그 근원은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좋은 음식이 좋은 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김준호 앵커님, 예. 혹시 예. 갈비 재우실 때 예. 인삼을 넣어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습니까? 당연히 제가 음식을 좀 하는데 네. 갈비 재울 때는 보통 이제 과일을 갈아 넣지 네. 약재를 넣지는 않거든요. 인삼이 이제 약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인삼을 조금 음. 썰어서 한번 넣어보세요. 채 썰듯이 썰어서 넣어라. 예, 약간 이게 그렇죠. 좀 채 썰듯이 예. 좀 넣잖아요. 그래서 재우면 오. 첫째 그 잠 냄새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고기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요. 예. 쓰지 않고. 당연히 몸엔 좋을 때. 예, 네. 우리 장애인 앵커님은 네. 삼겹살 드실 때 혹시 인삼을 조금 썰어서 같이 드셔보셨어요? 소주랑 주로 드시죠? 예. 그렇죠. 네. 인삼도 먹어본 기억이 없습니다. 예, 삼겹살에 그 생삼을 조금 곁들이잖아요. 이야.
그러면 그 느끼한 맛이 싹 없어지고 아주 지금 담백하면서 네. 향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그 삼계탕 축제를 했는데 인삼을 큰 놈을 이렇게 넣었어요. 금산답게.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반응이 있었고 그 인삼을 넣어 만든 또띠아래, 그다음 뭐 인삼 닭강정, 오. 그다음에 뭐 수삼채, 네. 거기에 이제 그 인삼 스무디, 그다음에 홍삼 라떼, 홍삼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 아주 큰 그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음식으로서도 그 성공시킬 수 있다. 네. 이런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번 그 10월 6일부터 개최되는 인삼 축제의 3분의 1은 인삼을 넣은 건강 그 요리로 이렇게 채울 그럴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의 금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 금산 군정이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라고 합니다. 이 금산의 세계화에 대해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금산은 아름다운 금수강산의 본거장이고,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뭐 놓는 다리 하나, 내가 짓는 건물 하나하나, 내가 맡은 이벤트 하나하나를 세계에 뭐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그러려면 세계적인 건축가를 찾아서 논의하고 협조를 받고 또 거기다 열정을 쏟아 부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금산은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서 정말 세계적으로 빛나는 치유 관광의 도시를 만들자, 뭐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대한민국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 지자체의 고민인데 이제 자연 감소율을 어떻게 예. 극복할 것이냐. 예, 예. 이게 중장기적인 대책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예. 금산의 인구를 좀 말씀드리면 1974년도에 13만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은 이제 5만대로 좀 떨어졌거든요. 금년 한 2, 3월쯤에는 5만이 무너질 거라고 다들 걱정을 했어요. 그러나 정말 다행스럽게 금산의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야. 2월달, 3월달이면 이제 입학 시즌이잖아요. 예. 이때 이제 상급학교로 가는 그 학생들이 이제 금산을 떠나기 때문에 인구가 많이 줄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월 달에 144명이 늘었고요. 오. 3월 달에 112명이 늘었습니다. 이야. 근데 나름대로 이제 그 원인을 분석을 해보면 금산 교육에 대한 희망이 더 커졌다. 이렇게 좀 봅니다. 뭐 정말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는 대안학교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네. 여기 그 신입생들의 전입이 좀 늘었고요. 또 금산에 또 중부대학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또 그 신입생들의 그 전입이 많이 늘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산에 이제 고품격 아파트 단지가 2개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기에 도시민들이 또 많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금산의 인구 증가에 뭐 이제 큰 그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제 중장기적인 그 인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금산은 대전에 인접해 있고요. 편리한 교통,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그 낮은 지가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장점을 잘 활용해서 고품격 주거 공간을 만든다면 도시민들을 많이 유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금산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봤을 때 국제 중심지로 돼 있고 고속도로 교통망이 잘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점을 활용해서 이제 대형 물류 산단과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잘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인구 그 증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인구 증가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금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네. 금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해 오셨다는 게 정말 마음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군수님, 과거의 유산을 이어가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네. 미래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조직원들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지역 발전을 추구해 가는 것이 이제 군정 책임자인 저의 그 책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리더십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찍이 그 맹자께서는 천시 불려지리요 불려지리 인화라. 아무리 하늘의 때를 잘 타고 났어도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하는 군대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아무리 지리적 이점을 잘 활용한다 해도 인화로 뭉쳐진 군대를 이길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인화를 바탕으로 한 이제 군정을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동료가 뭐 실수나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이때 그것을 들춰내서 질책하고 흉보기보다는 정말로 감싸주고 따뜻하게 격려하면서 힘을 주는 이런 그 인화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력을 키우고 그 조직력을 바탕으로 해서 군정의 성과를 좀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화를 바탕으로 해서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수려한 자연과 맑은 산, 강 여기에 농업의 미래도 있고 교육의 미래도 있고 또 미래 산업에 대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거 여건까지 개선된다면은 충분히 5만 명이 아니라 이전의 인구 수준을 회복하지 않을까. 저희들 이렇게 지켜보면서 10만 찍는 날 한번 다시 한번 오시는 거 어떻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